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하는 중간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먼저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끝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10시 35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초등과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초등과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들 생각할 때 이제 실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접근 방법이 예전하고 지금이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 근데 또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갖다가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해서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실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찾아가야 될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해서 이 초등과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커리 위주의 설명만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갖다 할 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학교에서 잠깐 진행하는 대회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 공부를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영재 교육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자, 오늘의 부제는 초등과학은 개념 공부부터 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와이즈만이나 한생연이나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그런 실험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래된 노하우로 우리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이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부터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거꾸로 설명드리는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 설명회를 갖다가 이제 기획하게 되어진 이유가 23년도에 다니게 될 서울교대 영재원 예비 합격자들을 위해서 이 설명회를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2년차 교대가 이제 바뀐 활동지로 이제 학습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접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사실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교과에 있는 부분의 내용은 맞는데 분명히 이제 심화되어지는 부분들의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학을 갖다가 좋아하고 과학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가천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이나 성균관대 아니면 한양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과학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아이들의 어휘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높여주는 한 사례로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딱 하나예요. 어휘력 차이입니다. 어휘력. 근데 그것이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사이인가 거의 이렇게 평등해져 있죠. 그 이유가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상담을 갖다가 들어오면 대부분들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과학은 실험부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학년 아이들이 실험을 갖다가 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거나 아니면 과학을 원체 자기가 좋아한다고 스스로가 자기한테 최면을 걸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을 갖다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어린 친구들이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재밌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한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실험이나 교과 개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걸 찾아보고 익혀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같이 수업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수업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과학 실험은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갖다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과학 실험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단지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무엇인가를 갖다 이렇게 제작해보는 과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도 있고요. 그 위험도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과정에서 익혀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대회들이 이제 이어지게끔 되면 그 대회를 갖다가 하는 가운데 실험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여타 학원에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것들을 조금 자녀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옆에서 서포트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그 학생은 반드시 발전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갖다 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저는 이제 가장 아이들이 꼭 받았으면 하는 상 중에 과학부 장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좋아하고 정말 초등학교 때 내가 수학 과목만큼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바로 과학부 장관상인데요. 그 과학부 장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초등학교 5학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슈입니다. 아직 상을 갖다가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내년 6학년 4월 21일 과학의 달에 수상을 갖다가 하려고 학교에서 보관을 해 놓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성이 있느냐? 목적성이 있죠. 왜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상이 또 효자노릇을 분명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머님들 자녀가 이 초등학생 그 공부에서 실험이라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실험을 먼저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와서 상담들을 하실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학원에서 실험만 했는데 남는 게 없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꼭 들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과학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 과학 공부를 계속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과학하면 실험이죠 라고 해서 교과 개념을 아예 늦추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실험을 갖다가 해가지고 온 거를 제가 여쭤보면 부모님들께서 실험을 갖다 할 때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는 해주시지만 실험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야기들을 안 하세요. 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시고 오신 게 아니라 그 간혹 전해지는 사진이나 피드백 자료에 대한 부분들만 보고 익혀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제가 실험을 갖다가 하면서 아이들의 패턴을 갖다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봤는데요. 저학년일수록 재미형, 심취형, 융합형, 늘보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형은요, 그냥 과학에서 실험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즐거워요. 그래서 이 실험만을 갖다가 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과학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타입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다 느끼는 건 맞지만 사실 그 과학적인 부분의 지식을 갖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타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취형은 아주 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하는 건데 사실 이 심취형의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드리죠. 왜냐면 그렇게 체계를 갖다 잡을 수 있도록 집에서도 신경을 갖다가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갖다 컨트롤 했냐면 과정에 있어서 개념을 하든 실험을 하든 그 전에 초등과학 뒤집기나 관련 서적에 대한 부분들의 책을
꼭 읽고 그 수업에 대한 내용에 그것을 들어와서 복습시키는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수업에 들어오면요, 수업에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갖다가 시작을 하냐면 단지 경청하고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도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 오히려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학원에서 이제 이어서 실험학원으로 등재하거나 아니면 그 키트나 이런 것들을 사서 반복하는 형태의 수업을 갖다 취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 과학 전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창의력 대회나 아니면 자유탐구 보고서 대회나 이런 데 것을 진행했을 때 사실 자기 역량을 자기가 발휘해보면서 많이 성장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융합형이 있는데요. 사실 요새 아이들은 융복합적인 아이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적인 요소도 다분하고요, 이과적인 요소도 다분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면 당연히 이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책을 갖다 많이 읽기 때문에 이 문과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융복합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6학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사실 이제 묵혀놨던 것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과학이 어려운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 공부를 갖다 할 때 어릴 때 판단을 해보면 심취형과 융합형의 아이들이 가장 과학에 대한 진도나 받아들이는 것들이 수월하게 가고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늘보형은 공부를 갖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전혀 1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실험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떨어져서 나중에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과학의 교과 개념을 갖다가 서둘러서 좀 이렇게 접하게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런 자녀들의 패턴을 갖다가 한번 익혀보시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방향을 갖다가 잡아나가야 되는지 한번 참고하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험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초3, 초4 교과 개념이 사실은 언제 이제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여기 대치 Y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달, 9월달에 하우투만 올라가게 되어지는 코스에서 이제 교과 개념을 갖다가 이제 시키기 위해서 B땡 학원, T땡 학원, 아니면 기타 주변에 있는 학원들에 많이 넘어가십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 3, 4학년에서 시키실 때 사실은 3, 4학년이 그냥 과학 공부만 하게 되면 진짜 목적성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학원을 갖다가 여기서 이게 속간해져. 시간표가 변경되어지면서 바꿀 때 가장 쉽게 빼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어릴 때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어릴 때 과학을 가르치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제가 학부모면 저는 과학을 선택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어보다 즉 문장형의 문법을 배우는 형태의 국어보다는 오히려 지식과 언어를 갖다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도 연결되죠, 수학도 연결되죠, 사회도 연결되는 과목, 그게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을 갖다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3, 초4 때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과학 공부에서 지식의 난이도를 갖다 해결하려면 교과 개념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과학을 갖다가 공부할 때 요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데 예전에는 이 상담이 정말 많았어요. 아이가 책을 갖다가 많이 읽기 때문에 사실 그 책 읽은 거에서 이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학책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읽은 책 아이들은 사실 개념이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읽은 책의 정의가 정답이에요. 물론 책에 있는 정의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교과적인 부분에서의 정의는 책의 정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개념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한, 즉 수학에서 과학에서 내가 원하는 문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서 원하는 답을 갖다가 우리가 얻기 위한 바로 개념은 정확하게 교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 교과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그럼 시작 시점을 언제부터 잡는 것이 좋은가?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수학 때문에 늦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과학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오시는 부모님들의 대부분들은 늦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하세요. 늦게 하신 줄은 알죠. 근데 결과는 기존에 했던 아이들하고 똑같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게 수학이라면 진도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요, 언어하고 지식을 갖다가 같이 습득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빠르게 시작했던 친구들의 개념상의 풀어내는 실력을, 풀어내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다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나중에 고등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시작한 친구와 고등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시작한 친구들의 이 학습 격차는요, 수학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바뀌는 고교 학점제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에 대한 것을 미리 선택해서 공부하고 가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풀이해내는 학교의 내신 문제나 아니면 경시대의 문제나 특히 이 수능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융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섞어서 써먹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한 케이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케모 응시하는 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과학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나 다른 데에 우리가 먼저 입학을 갖다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중등과학을 우리가 하고 있거나 마무리 짓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수학에 대한 발달들이 대부분들 많이 되어져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먼저 한 친구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재고 입시를 갖다 목적으로 한다. 영재고 입시 지금 또 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는데 영재고 입시와 과고 입시와 외고 입시, 자사고 입시는 어머님들 자녀가 대입을 갖다가 향해가는 목적지에서 반드시 경유를 갖다가 하고 가야 될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고를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올해 강남권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갖다 가져오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 자녀가 입시를 치르는 해에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운이 따라줄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자녀가 겪는 입시의 해는 작년이 아니고요. 어머님 자녀는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화하려고 사실 노력할 뿐인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나가서 어느 정도 완숙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재고 입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고를 가나 다른 특목고를 가나 모든 거에 있어서 공부를 상위권을 차지하는 아이들은 영재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재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들은 영재원을 하죠. 그 영재원을 갖다 한 친구들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울대나 연대 영재원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영재고 입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전해 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하고서 내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사실 준비가 늦거나 아니면 정보가 거의 없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영재고 지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에
영재고 입시를 1학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적습니다. 의외죠? 영재고 입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할 텐데 못해요.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수학만을 하다 보니 그 친구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재고 입시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어렵죠. 근데 나중에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 친구들은 영재고 입시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생활기록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서 나중에 영재고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재고처럼 이렇게 진학 공부를 갖다 하던 친구들이 일반 고등학교 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남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영재고스럽게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수 진도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선행 정도가 거의 이제 고등 진도가 다 완료가 되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내신 경쟁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고 들어간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언제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느냐?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진도, 근데 좀 많게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본 진도가 끝나 있으면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험을 볼 때나 활동지를 갖다 할 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초등학교 3, 4, 5학년. 5학년들은 사실 여기서 1년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그 자기 학년에 9월달부터 준비를 갖다 하려면 중학교에 대한 지식 자체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1년 단위의 앞선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고 보면 초등학교 3학년들은 적어도 초등과학에 대한 영역들이 다 끝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교대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들을 갖다 많이 뽑다가 최근 2년간 초등학교 3학년들을 갖다가 많이 뽑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보면 정말 어릴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보다 언어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나 연대는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수준을 갖다가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아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등 심화 과정까지의 과학이 다 끝나 있고 가서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 물리 1, 물리 2 또는 화학 1, 화학 2 이런 내용들을 갖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 중등과정 수반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영재원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 1부터 진도가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 자, 이 공부들을 갖다 하려면 중학교 3학년 과학이 끝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5학년 전, 즉 4학년 때부터는 과학 공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영재고나 과거나 다른 특목고 또는 일반고 가서 상위권에 우리가 있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영재원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영재원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서 과학 진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늦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더 늦어지게 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내신을 갖다 하기 위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 대치동 바닥에서 그렇게 공부를 갖다 해서 내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번에 올해부터 중간고사가 없어지고 기말고사만 시험을 봅니다. 그럼 기말고사를 갖다 시험을 보는데 더군다나 2학기 때는 전면 다 모든 과목들이 다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과학은 키워드를 갖다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키워드를 갖다가 서술형으로 적는 거는 또 예외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나 단어의 나열이 빠지게 되면 0.2점, 0.5점씩 감점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미스가 날 거거든요. 특히 그래 내신에서 점수를 갖다 못 받아도 수행평가가 있잖아.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을 잡는 거는요, 먼저 선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 감이 빠르기 때문에 이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고등과학에 대한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지는 시점은 사실은 중학교 3학년까지가 리미트. 여기 이 부분을 넘어가서 고등학교 때 고등과학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완료가 되어진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원서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서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고등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중등 과정에 대한 것들, 초등 과정에 대한 것들이 이 학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 3, 4학년에서. 그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복잡하게 언제 이것을 하고 언제 이것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머님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시고 거꾸로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뭔가를 갖다가 내가 계획했던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획했던 걸 하려면 시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계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초등학생의 과학 공부는 사실은 어휘력에서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업을 듣는 것 정도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발표를 갖다 시킬 때도 이 어휘력에서 발표력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념 용어는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 개념 용어에 따른 내용들에 대한 확장성을 다양한 예나 또는 유튜브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밀접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휘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서술형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말수가 적어진 아이들이 그 어휘력을 선택해서 발표를 갖다가 한다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발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어머님들과 대화를 갖다가 할 때 보면 뭐가 늘죠?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는 건 대화의 기법, 대화의 어휘력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짜증이 늘어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꽤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선택해보면, 우리가 파악해보면 바로 어휘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그걸 짜증으로 우리가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등학생의 과학 실력은 어떻게 파악을 하면 좋으냐? 사실 여기 이걸 딱 보시면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은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그 이진민이라는 친구가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에서 내놨던 발명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발명을 저희가 지금은 3월달에 공지가 나오면 발명을 갖다 한다고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장치를 갖다가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에 매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발명대회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어머님들께 2월달부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여기 1차 작품, 2차 작품, 3차 작품, 4차 작품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인이 최종 작품을 갖다 완성했어요. 근데 이 친구 6학년인데 이 친구가 무엇을 갖다가 하냐면 최종 작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 때 수상치환을 갖다가 이용한 교과 도구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수상치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문구가 사실은 초등 과정에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을 갖다가 읽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장치를 바꿔가는 형태로 지금 만든 것인데, 이게 지식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이건 100% 어른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와서 발표만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한 이 친구가 그만큼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개요서는 저희가 그 과학 토론대회를 할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토론 개요서는 저희 담는 그릇, 즉 아이들한테 틀을 잡아주고 담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쓰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드 타이핑을 갖다가 쳐준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5학년이 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의 지식이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요서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면 단순하게 과학에 대한 부분을 잘한다가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좀 남달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원 데뷔 활동에서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장비들을 가지고 계획해서 본인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 이제 채워나가는 형태를 갖다 봤을 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 설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거에 갖다가 직접 해보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알아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면접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하는 것은 네, 아이들이 남다른 과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초등과학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입장에서 초등과학을 갖다가 여기 섣불리게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만약에 영재원 대비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에서 초등과학 전체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수학을 집중하고 3학년 말에 가서 네, 과학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수학의 진도에 맞춰서 초등과학을 빠르게 끝내고 중등과학으로 진입을 갖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등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죠? 그쵸? 중등과학을 갖다가 12월 달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어머니들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월 9일날 개강을 할 거고요. 네,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수업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네, 2주 간격으로 저희가 잡은 8가지 주제, 네, 16주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주차는 활동지를 갖다가 제공하기 전에 네,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갖다가 충분히 하고요. 네, 그리고 2주차에는 아이들이 그 숙제로 배포되어졌던 그 활동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직접 간편하게 여기서 실험을 통해서 그 활동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행 과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제들은 이제 서울교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주제죠. 자석은 전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 자석 주제는 올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석, 그 다음에 우리 곤충,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이 서울교대에서 지금 안 나왔어요. 왜냐면 운동도 서울교대에서 매우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안 나와서 올해는 기대를 갖다 해보면 여기있습니다. 그래서 힘, 에너지, 환경, 식물, 생태계, 그리고 빛. 빛도 서울교대에서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지금 9월달까지의 커리큘럼을 새로 짜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밴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숙제, 수업한 동영상, 수업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갖다가 해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영상을 갖다가 안 보고 그다음에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안 보고 오는 친구가 이걸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복습을 하고 오는 바는 똑같은 시험지라고 하더라도 평균 한 반평균 과학 시험 보면 한 평균이 한 90점에서 95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반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평균 격차가 보통 3, 40점 정도가 납니다. 왜냐면 복습을 안 하고 오기 때문이죠. 수학은 복습하는데 과학은 복습 안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게끔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문자로 발송드리고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갖다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바로 이 토론대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유는 어머님들 자녀가 초등학교 때 이 토론대회 준비를 갖다가 하면서 서술형에 대한 문장의 답습을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중학교 때도 서술형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서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입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할 때 인터뷰 과정을 하는데 요새 인터뷰를 갖다가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갖다가 죄에다 다 발라냅니다. 발라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의 정말 진정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 알아내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 또는 상황을 갖다 연출해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면서 아이들의 인성을 갖다가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이 없는 아이들한테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하려면 당연히 글을 갖다가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 쓰는 거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읽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정리해서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어머니께서 고민해 보시고 초등과학을 시키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4월 9일날 개강하는 반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원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늦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부터 살짝 질문을 좀 받을게요. 궁금하신 부분 어머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성어 풀어드릴게요. 네, 혹시 질문 따로 없으십니까?